클래리티 법안 통과하고 100% 막 떡상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비트코인이 항상 올라갈 때 맞고 떨어지는 강력한 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비트코인은 올라봤자 이놈을 맞고 떨어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초등학교 파탄범입니다. 비트코인은 57K의 저점을 찍어준 뒤 저점에서 약 15% 정도 올린 상태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는 하락의 발생을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락의 맞돌이 소재들이 지금 널렸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차트를 분석하는 차트 분석가로서 비트코인의 뉴스, 거시 경제 이런 거 잘 안 보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데,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시장에 관심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뉴스들과 온체인 지표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하고, 저는 이 위치에서 하락을 좀 생각할 건데, 그러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락할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저항 구간 그리고 지지 구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제 비트코인 브리핑 영상부터 빠르게 복귀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더라도 이 부분은 저점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59는 깨주고 지금 시간대에서는 57K이긴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핥고 올라올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는 단기 텀은 아니고 한 달, 두 달 충분히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현재 단기 텀으로도 한번 보면 좋겠죠. 저는 최종적으로 요거는 깨주고 한 57을 보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 지난 비트코인 브리핑 영상의 주요 골자는 지금 저렴하다 이야기하면서 매수 구간, 지지할 수 있는, 빠질 수 있는 구간까지 57K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57K를 찍어주고 이렇게 15%나 올려준 상태죠. 지난번에 올린 비트코인 브리핑 영상을 보고 지금 보시는 분들은 개쩔었다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생각하셔도 한 번만 개쩔었다 생각해 주세요. 제가 꺼드럭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꺼드럭거리겠어요.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위치에서 이제 저항대를 체크하고 어디까지 눌릴지를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 비트코인 브리핑 올렸던 구간이 6월 18일이었거든요. 거의 한 달 전에 올렸습니다. 죄송하게도 이번에는 영상 텀이 되게 길어졌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 길어진 적이 잘 없던 것 같은데, 그동안 제가 뭐 했냐면은 여기 57K, 50K 구간에서 저점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금 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즉 40K는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점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어요. 요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차트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이라는 텔레그램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브리핑을 하고 미처 못 이야기한 거 세세한 브리핑들은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마인, 이더리움, 비트 이런 거 현물을 좀 잡으면 어떨까 이야기하면서, 코인을 하는 사람이지만 주식도 잠깐 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식 공부하고 이것저것 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브리핑 영상을 챙겨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말이 길어졌네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저는 이 57K 구간을 역사적으로 깨지 않을, 즉 22년도에 있었던 15K 있잖아요. 여기와 같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 텀에서 아무리 내려도 한 57을 꼬리로는 깨줄 수 있다고 봐요. 55K 정도. 이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그래도 여기 구간은 깨주지 않고 이렇게는 지켜주고 꼬리로 몸통을 57 지켜주고 올라갈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150K까지 이렇게 크게 아주 스윙 텀이에요. 1년 정도의 장기 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조금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수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차트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락을 불러일 수 있는 소재들을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66.9K를 찍어주고 한 2% 눌린 상태요. 찍어줄 거면 67, 68 이렇게 깔끔하게 찍어주시. 66.9 조금 이상합니다. 자, 어쨌든 이 구간에서 2% 하락이 나와준 상태고, 저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 665 정도의 쇼 포지션을 구축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텀 이 눌림에 대한 수익을 거둔 상태입니다. 저도 숏을 한번 들어가 봤고 이 위치에서 조금 매력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경로로 보면은 이런 거 해주지 않을까 해서 숏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락의 소재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하나씩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클래리티는 호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요거 어째 호재고 뭐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봅시다. 2026년에 클래리티 법안이 제정될까요?인데, 요 차트를 보면은 비트코인 또는 클래리티의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한 75%까지 올랐었어요. 그때 곧 이번 연도에 그리고 막 1분기에 클레이티 법안이 통과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쭉 올랐습니다. 75%까지. 이때였거든요. 2월 달.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쭉 올라줬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57K를 찍어주면서 이 친구도 내려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텀에서 보면은 또 어제 뭐 클래리티법 윤리조항 합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빼꼼 올려줬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다시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윤리조항 합의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아무도 참여 안 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누르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기보다는 비트가 올려준 상태니까 여기서 이제 통과될 거라는 호재보다는 좀 눌림의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 이슈입니다. 7월달 FOMC 회의가 있는데 동결확률이 엄청 매우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80% 넘는 경우에는 되게 동결하더라고요.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소스들, 금리가 내려간다는 긍정적인 뉴스들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금리를 인하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상승해 주는데 이젠 동결이니까 금리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는 나오지 않네. 기대감으로 올라간 힘은 없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자꾸 뉴스만 가져와서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차트를 보고 이야기합시다. 저는 차트 벌레니까 이게 전공이죠. 한번 이거 온체인 지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이 올라졌지만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저항대가 있더라고요. 바로 쇼텀 보유자의 실현 가치 저항값 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띄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요 까만 선 있죠? 요게 비트코인의 가격이에요. 그리고 노란 선이 단기 보유자의 실현값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지지 받을 때는 올라가고 지지 구간을 쓰이고 눌릴 때는 저항을 받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요때가 125K 최고점을 찍을 때거든요. 올타임 하이의 최고점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저항 맞고 그리고 저항 맞고 또 다시 이 부분 확대해서 볼게요. 현재예요. 현재 67K 단기 보유자의 실현가치 68K 정도의 위치에 있네요. 그리고 현재 우리 비트코인 값은 65K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뚫지 못하고 저항받는 모습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65K야 67, 68에 뭐 이러한 저항선이 흐르고 있어. 우선은 저항선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오케이 67, 68 정도 찍어주고 저항 맞고 늘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저항대가 보입니다. 67, 68을 우선 체크해 두고 다음 이야기로 가보죠. 자, 제가 잘하는 제 전문인 피치포크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선이 피치포크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선 있죠. 이 대각선으로 내려온 선 요 두 가지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트레이딩뷰에도 정식적으로 있는 피치포크라는 매매 도구는 강력한 추세를 나타냅니다. 피치포크가 위로 형성이 된다면은 요대로 올라가고요. 반대로 이 피치포크라는 도구가 아래로 형성이 된다면은 요렇게 하락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126K부터 피치포크가 형성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 안에서 놀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피치포크 저항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이상한 차트를 띄워놓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한번 피치포크에 대한 관련 동영상 쉬운 거 하나 연결해 두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2.0 그리고 이 1.5는 피치포크 저항 포인트입니다. 아직 비트코인이 126K를 찍고 내려올 때 이 선을 뚫어주지 못했거든요. 여기서 비볐지만 다시 내려가는 모습. 지금 텀에서는 우선 67, 68 아까 가까운 저항대로는 여기랑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67, 68 이렇게 꼬리 남기고 캔들이 아래 마감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우선 59까지는 충분히 눌릴 수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위에까지 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메인으로 볼 수 있는 피치포크 저항 포인트로 지금 시간대 가격이 71,
72K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피치포크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우선 저는 이 피치포크 하나만 가지고 매매하는 피치포크 원툴 트레이더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저밖에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피치포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57K를 마쳤던 이 브리핑 영상도 오로지 피치포크 하나로만 체크를 했던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뷰 에디터들 픽을 받으면서 피치포크에 대한 글을 연재하고 있으니 제 텔레그램과 그리고 트레이딩뷰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차트를 켜두고 요 피치포크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같이 차트에 그려 넣도록 할게요. 이 피치포크의 장점은 이겁니다. 너무 쉬워요. 정말 쉽다.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초보자 전용 도구라고도 합니다. 별칭으로. 제가 지금 거의 1분 안 걸려서 빠르게 설명할 거예요. 빠르고 쉽게 설명할 건데도 바로 차트에 적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피치포크 점 3개 찍으면 바로 완성입니다. 제가 여기 차트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자, 트레이딩 뷰를 켜시고 12시간 봉에 전환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옆에 트레이딩 뷰 요 도구란 있죠? 여기서 피치포크를 선택해 줍니다. 제가 주로 쓰는 피치포크는 요 수정 피치포크이고요. 이 녀석을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이렇게 예쁜 무지개 모양으로 나타날 건데 보기 쉽게 여기 배경을 꺼주고 같이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피치포크를 켜고 점 하나, 둘, 셋을 찍을 거예요. 찍을 때 고점, 저점, 직후에 고점 요렇게 찍어줍니다. 요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점, 저점, 직후에 고점에 찍어준다고? 자, 우선 최고점은 우리가 보기 쉽죠. 차트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구간에 찍어줍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차트는 오른쪽으로 전개되니까 보이는 저점에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직후에 나타난 고점에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리는 거 끝입니다. 더 이상 얘를 뭐 어떤 각도를 계산하고 비율을 계산하고 피오낙지 그려서 어떻게 될지 계산하고 피치포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면 돼요. 아래 방향으로 그려졌네. 그러면 아래로 가겠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자, 피치포크가 그려집니다.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요 1.5, 2.0선은 저항받을 수 있다, 저항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1.0도 마찬가지입니다. 윗부분에 있는 요 선들은 맞으면 저항받을 수 있고요. 아랫부분에 있는 요 선들은 맞으면은 위로 올라가는 상승이 나오는 지지받을 수 있는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지, 여기는 저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피치포크가 흘러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정확하게 선을 맞고 올라간 모습, 올라가다가 1.0을 맞았어요. 요 선들을. 여기서도 지지하고 상승, 지지하고 상승 요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저항대에 도달하고 내려가는 모습. 자, 이번에 57K를 찍었던 여기 제가 저점이라고 얘기하는 여기 구간에서도 여기선 1.0입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는 모습, 저항을 받는 모습 뚫었어요. 다시 도전하고 한 텀 저항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메이저하게 좀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여기 2.0선 여기 가격대 아까 71 72 정도라고 했죠. 이 구간을 보고자 합니다. 자, 피치포크 2로는 시간에 따라서 값이 다소 또는 많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매매 모델을 하나 그어놓는다 칩시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 여기서 50K였어요. 100K까지 갈 수 있겠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가도 100K고 만약 1년 뒤에 가도 100K일까요? 시간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모델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치포크는 시간을 먼저 생각하고 만들어진 매매 모델입니다. 그게 아주 이 친구의 매력적인 점이자 강점이에요. 그래서 만일 오늘 쭉 올라간다, 뭐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올라간다 하면은 한 71K, 뭐 72K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이 친구가 시간을 막 이렇게 끌어요. 2주 걸쳐서 올라간다 칩시다. 그러면 68까지밖에 못 갑니다. 요 가격대는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가격대까지 같이 체크를 해야 되고 처음 하면은 요게 조금 다소 난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뷰에 실시간으로 제 매매 텀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차트 운용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피치포크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마무리입니다. 우선 온체인 지표상 68 정도 구간에 걸릴 수 있고 이 구간을 떨어지면 좀 더 메이저한 구간으로 여기를 보고자 합니다. 결국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 저항대를 맞고 그리고 더 가도 71 정도의 저항대를 맞고 눌릴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가격에서 지지할지는 우선 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차후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텀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나올 것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여기는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57K를 지켜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범주를 지키는 이 저점을 지키는 눌림 그리고 다시 상승 이런 구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로서 그려보면은 저항대를 앞두고 있고 눌림 여기를 지켜주는 움직임 그리고 찐 반의 상승 이런 텀을 장기 텀으로 봐야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